하루 종일 바빴다가 10시에 잠들었는데 푹 자고 일어나니 이 시간이네요. 어찌 된 건지 80개가 넘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한숨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굉장히 억울합니다. 난 항상 답답했고 저 사람은 온화했고 난 항상 미친 여자가 됐어야 했고 저 사람을 이해 못하는 잔소리쟁이 와이프로 낙인 찍혀서 살고 있었는데 왜 진작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라도 물어보지 않았는지 극심한 후회가 됩니다. 남편이 진짜 100번도 넘게 말했습니다. 다른 집 남편들 다 똑같다고.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학교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자기 보고 이상하단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었고 제가 예민하고 오히려 남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자길 이상한 사람 취급한 거라며 저보고는 당신 같은 사람을 처음 봤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걸 왜 모르고 결혼해? 네. 그냥 전잡소리 많고 가벼운 사람을 원래 좋아하지 않았어요. 적당한 무게감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 좋거든요. 그때는 그냥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형제 자매들도 성향이 극도로 다른데 생판남이었던 사람은 더 그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이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아이도 자라면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지금도 주변 사람들은 저희 큰아이 보면 큰 문제 없어 보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갈수록 아이의 성향이 아빠한테도 보이고 아빠의 성향이 아이에게 보였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남들하고 달라도 조금 다르게 보였던 거죠. 그게 큰아이 때문에 알게 된 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연애 중에도 이 사람하고 완전 가깝게 일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 소통의 문제가 별로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냥 웃는 게 예쁘고 사람이 유하다고 해야 하나 차가운 사람은 아니어서 전 그게 좋았던 것뿐인데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단순했나 봐요. 저희 부부 둘이서만 지낼 때는 한없이 좋았죠. 다른 집 아빠처럼 술 먹고 늦게 오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뭔가를 부탁할 것도 없었고 아이만 기다리던 그런 다정한 남편으로 보였거든요. 그런 것도 다 그런 특징이었단 걸. 그때는 정말 눈치를 못 챘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출산용품 말고도 이것저것 잔짐이 진짜 많이 늘잖아요. 필요한 것도 많아지고 아이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런 물건을 사는 걸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때부터 틀어진 것 같아요. 남편은 계속 저보고 비정상이라고 하고 네가 이상한 거야. 네가 이상한 거야. 그런 틀어짐이 점점 심해지고 이젠 그냥 필요한 대화만 하는 수준. 전 이혼을 수십 번도 생각했는데 주변에서도 절 이상한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너희 집 같은 신랑이 어디 있냐고. 돈을 못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백날 술 먹으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까칠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착한 신랑이 어디냐고. 남들이 보기에 저의 신랑만한 사람이 없대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고 주변 지인들도 그러고 남편이 말이 없다고 이혼하는 가정이 어디냐고 저보고 오히려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분들은 저희 남편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을 못 느끼시고 대학 친구분들은 그냥 걔는 원래 말이 좀 없었던 애 정도로 기억하십니다. 시댁에서도 신랑은 어릴 때부터 순하고 착한 아들. 그래서 전 더더욱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2년제지만 대학 공부도 성실히 잘했고 자기가 만족 못해서 4년제로 편입할 생각도 있었단 사람이니 전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분들은 지금 전혀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없어서 못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사람이 회사 가서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회사 사람들하고 잘은 지내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한데 알아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회사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는 분들은 없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바깥 활동을 전혀 안 하니까요. 남편은 자기가 소통 없이 살고 늘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가 힘든 회사, 제 탓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우울증 얘기도 많이 주셨는데 병원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고요. 또 상담사님 같은 말을 들을까봐 솔직히 겁나서 못 갔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댓글 읽어보니 제가 많이 지쳐있는 건 맞나 봐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가보는 게 낫겠네요. 전 늘 생각하고 있는 게 큰아이 더 크면서 사건 사고도 많을 텐데 솔직히 앞으로의 케어도 자신이 없고요. 제가 남자 아이들만 둘이라서 더더욱 아빠의 조언과 관심이 필요할 텐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 그냥 문제점이 파악되었을 때 서로 감정이 나쁘지 않은 상태일 때 이혼을 하고 아이들도 분리시켜 교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 편하자고 우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지금도 둘이 죽고 못 사는 저 귀염둥이 아이들을 하나는 아빠에게 하나는 저에게 떼놓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힘든 과정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조금 막막하기도 하지만 남편은 또 이혼 얘기냐며 들어줄 것 같지도 않지만 저 혼자 입 다물고 살기엔 너무 많이 참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댓글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얼굴도 모르는 분들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내일도 힘내서 살아볼게요. 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결혼 8년차 주부입니다. 간단히 정리부터 하자면 전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남편하고 연애 포함 결혼 생활 10년이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남편이 좀 다르게 보여서 고심 끝에 이런 글을 작성합니다. 저희 큰애가 경계성 자폐증상 진단을 받고 3년째 놀이치료, 언어치료 받으러 다니고 있어서 소아정신과 놀이치료 선생님들과 몇 년째 지내고 있으면서 그런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 남편이 조금씩 해당되는 게 보여서요. 보시고 꼭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요. 저희 남편은 30대 후반입니다.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회사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문제점을 거의 못 느끼고 있다가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 아이들과 남편이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글 쓰기 전에 왜 8년씩이나 모르고 살았냐라는 의견이 나올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결혼 준비 중 아이가 생겼고 뜻하지 않게 속도 위반 아닌 위반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 둘째 아이 출산. 남편은 교대 근무하느라 거의 마주치고 다 같이 시간을 보낼 겨를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이 둘을 거의 혼자 돌봐왔고 그 와중에 큰아이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워킹맘 근처에도 가본 적 없이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아이들을 보다 보니 둘째 아이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경계성 자폐증상 첫째 아이가 남편을 너무 닮아가는 것 같아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편의 이야기를 작성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남편은 남들과 소통을 거의 안 합니다. 말이 거의 없고 눈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글씨 쓸 때 맞춤법이 절반 정도는 틀리며 기억을 잘못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운전할 때 규칙 위반을 자주 하는 편인데 정말 상식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니까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희 남편은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여기서 유턴 못하면 저기까지 가야 되잖아. 번거롭게 뭐하러 그래? 라며 불법 유턴 강행, 딱지 끄는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딱지를 사회에 불만으로 표출합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안 된답니다. 공무원 XX들만 배불려 주게 됐다고 그런 식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켜야 일을 하고 말을 안 하면 앞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아니라 질문만 합니다. 물음표 없인 이야기를 못합니다. 평소 침묵 아니면 질문입니다. 근데 남편 입장에선 제가 쓴 특징들이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문제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집 남자들을 정말 몰라서 여쭙니다. 평소 일상생활을 이야기해 볼게요. 전 저녁 식사 준비 중. 아내 여보. 밥 차리게 상 좀 펴줘. 남편 상을 왜 펴? 아내 밥 먹게 상 피라고. 남편 상을 벌써 펴? 제가 그냥 상 펴놓습니다. 남편 상을 왜 이렇게 펴? 아내 대답조차 하기 싫음.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지 가로로 된 걸 세로로 돌려놓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잘한 이야기가 다수예요. 3년째 매주 2번씩 큰아이 놀이치료에 갑니다. 남편이나 저나 이제 그 요일에는 약속도 안 잡고 당연히 센터 가는 날로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에게 차 키를 달라 하며 한 이야기인데요. 아내 오늘 차 써야 해. 차 키 빌려줘. 남편 왜? 아내 오늘 수요일이야. 남편 수요일? 아내 놀이치료 가는 날이잖아. 남편 오늘 수요일이야? 휴.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대화가 이렇습니다. 하루는 샤워하고 나오는데 주방에서 뭘 정리하는지 우당탕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내 여보 뭐해? 남편 못 들었는지 대답 없음. 주방 가서 보니 뭘 했는지 별 흔적은 없더라고요. 다치거나 뭐 망가지거나 한 게 없는지 궁금해서 그냥 물어봤죠. 아내 뭐 하는데 우당탕 소리가 나? 남편 무슨 우당탕? 운전하고 가다 여기저기 엄청 둘러봅니다. 전에 볼 일이 있어서 지방에 갔다가 오는 길에 저도 처음 가보는 동네인데 어느 건물을 가리키며 남편 저긴 어디야? 아내 여보. 나도 몰라. 그냥 모든 질문에 되묻는 질문을 합니다. 특히나 무슨을 거의 붙입니다. 여보 빨래 돌린 건데 더 빨 거 없어? 무슨 빨 거? 먹고 싶은 거 없어? 무슨 먹고 싶은 거? 식탁 의자 좀 비켜줘봐. 다니기 불편하다. 어디가 불편한데? 아이들하고 놀 땐 말을 따라 합니다. 아빠 TV 볼래? 볼래. 거기 멈춰라. 멈춰라. 아빠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이런 건 진짜 수백 가지입니다. 진짜 제가 몰라서 그래요. 다른 아빠분들도 다들 이러시나요? 하루는 큰아이가 학교에서 숙제할 교과서를 안 가져와서 큰아이와 대화하고 있는데 진짜 바람 1000% 와요. 아빠 책 왜 안 가져왔어? 큰아이 깜빡했어요. 아빠 왜 깜빡했어? 큰아이 가방 챙기다가 못 넣었어요. 아빠 무슨 가방 챙기다가? 큰아이 책가방이요. 아빠 그래서 왜 안 가져왔냐고? 큰아이 죄송해요. 아빠 뭐가 죄송해? 장난이 아니고요. 이렇게 30분씩 씨름을 합니다. 진짜 아예 아무 말도 안 듣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집에 큰아이하고 아빠 둘이 놔두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TV 아니면 핸드폰이고 둘이서 아무 대화도 안 합니다. 저희는 이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재작년에 이혼하려 했고 남편이 그런 이유로 이혼은 할 수 없다며 자기가 노력하겠다고 부부 상담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남자분이셨는데 남편이 성장기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남자들 중 이렇게 내성적인 분들이 계시니 저한테 더 큰 사랑과 이해로 포용하라며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상담사분께 진짜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소통이 필요하고 그게 안 돼서 여기로 온 건데 저보고 이해하라고만 하시냐고. 그럼 남편은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고 와이프가 자기를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살 거 아니겠냐고. 그럼 상담을 왜 받으러 왔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사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럼 아이들 둘 놔두고 이혼하시려고 하세요? 그렇게는 못하실 거 아니에요. 전 그 뒤로 부부 상담을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고 그냥 지금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이들 케어하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비정상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비정상이다 보니 내 주변에 있는 정상인들이 이상하게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미친년이었구나. 하며 자아 성찰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냥 지금은 저도 그냥 아이들 케어도 하고 싶지 않고 집안일도 돌보기 싫고 친정 식구들도 친구도 동네 친구 엄마들도 아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기도 싫고 이젠 먹는 것도 싫어서 하루에 한두 끼나 먹을까 말까 합니다. 예전에 진짜 답답함이 극도로 치솟을 땐 자살 충동도 생기고 울면서 대화 상대가 필요해서 진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경지를 지나치고 보니 정말 뇌의 전원이 꺼진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감정이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니 왜냐고 물어봅니다. 그게 더 기가 차고 어이없어요. 결혼 6년차 꽉 찬 4살 쌍둥이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 출산 휴가밖에 없던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어린 아가들 어린이집 보내고 출퇴근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 등원 준비를 하고 아이들 깨워서 밥 먹이고 씻기고 옷 입히고 차에 태워서 등원 다 시키고 출근해서 눈치 보며 칼퇴근하고 애들 데리고 집에 와서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이랑 놀아주고 간식 주고 재우고 나서 시계 보면 11시에서 12시 사이 드라마 한 편 볼 여유조차 없이 꾸역꾸역 지쳐 잠에 듭니다. 이 생활을 3년 8개월을 했습니다. 그때 남의 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중간에 이직한다고 2달 정도 틈이 났을 때도 퍼질러 자기 바빴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회사 다니면 없는 야근도 만들어서 하고 회식도 본인이 주도하고 살쪘다며 헬스 다니고 취미 생활하고 야근하고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집에 늦게 들어오려고 용을 썼습니다. 내 월급 세금 다 떼고 270 받는데 4시간 없으니 2, 3일에 한 번씩 사먹는 커피값 제외하고 온전히 모든 돈 생활비로 나가고 비슷하게 받는 남의 편은 꼴랑 170만 원 생활비 주고 100만 원 돈 지용돈 지 생활하는 데 쓰고요. 애들 2돌 됐을 때 진짜 대판을 싸웠어요. 싸운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동창회를 하고 온 것을 들켰고 시덥잖은 네가 허락 안 할까봐 네가 싫어할까봐 이런 소리나 해대길래 화가 나서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끝까지 미안하다고 사과는커녕 이유가 있었다고 변명을 늘어놓길래
대화 가치를 못 느꼈어요. 제 성격 뻔히 알면서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끝날 걸 일을 더 크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애들도 있으니 조금씩 필요해. 의한 대화가 오가고 그냥 농담들도 주고받고 하다가 웃으면서 제가 물었어요. 내가 왜 화난지 아느냐 하니 거짓말에 설하네요. 분명 싸울 때 울고 불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내가 힘들고 지치는 걸 알아주지 못하고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화가 난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야. 왜 또 지난 얘기를 꺼내? 너 뒤끝없는 애였는데 애 낳고 나서 뒤끝 심해졌다. 이런 되도 않는 말을 하더라고요. 서로 냉전이 길어졌습니다. 정말 아이들 때문에 필요에 의한 말만 했고 아이들 때문에 함께 외출을 했고 아이들에게는 웃어주지만 남의 편한테는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같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같은 이유로 화를 내는 제게 사과 한마디 없이 뒤끝 심하다. 네가 거짓말 하는 거 맞느냐. 생사람 잡지 마라. 합니다. 야근했으면 야근 수당이 들어와야 되는 거 얼마 안 들어와 있으니 뻔한 거 아닐까요? 바람나나 의심도 했지만 이미 감정은 틀어지고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부관계를 안 한 지는 1년 정도 됐고 하자고 앵겨붙는 게 너무 역겹고 싫었어요. 그냥 돈 주고 딴 년이랑 하든 바람을 피든 하라고. 아무런 책임 안 물을 테니 그냥 집에서 애들 아빠만 하라고. 내 남편 하지 말라고. 서로 감정 소비하지 말자고. 너도 네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나도 네 신경 안 쓰니 화병도 안 나고 그냥 서로 편하게 살자 했어요. 근데 상황 파악이 안 되었는지 농담도 치고 스킨십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전 정색을 하며 싫어했고 인상까지 쓰여지더라고요. 정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감정 자체가 사라졌어요. 애들 아빠라는 존재로 집에 있는 것뿐이에요. 이런 상황을 1년 반 정도 지속해오다 보니 정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와도 신경 안 쓰고 전화해도 잘 안 받고 문자 보내면 꼭 대답해야 되는 필요에 의한 대답만 하고 그냥 전 그렇게 지냈어요. 지는 아닌가 보네요. 매일 밤 10시, 11시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기어나가는 놈인데 집에 있으나 마나 애들 자는 것만 보고 애들은 아빠 자는 것만 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차라리 없으면 드는 돈도 덜 들고 속도 편하겠다 싶어서 이혼하자 했어요. 이 사람에 대한 감정도 없고 그냥 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을 선택한 내 잘못. 그 정도로 생각하고 이혼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면 그건 내가 남자를 잘못 선택한 벌이다. 그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니요? 잘 지내지 않았니요? 그래서 말해주었어요. 여자한테 포기는 그 사람에게 감정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고 내가 네가 늦게 들어오던 술을 먹던 뭘 하던 신경을 안 쓴 건 나 널 포기한 거라고. 차라리 양육비 받고 이혼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서 오래 생각하고 결정한 건데 왜냐고 물으니 허탈하다 했어요. 이제까지 내 이야기는 듣지고 알아주지도 않았으면서 네 혼자 속 편하고 좋으니 이 가정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것이냐고. 난 애한테 잠만 자는 아빠 보여주느니 차라리 아빠를 안 보여주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된다고. 그냥 조용히 합의해서 이혼하자. 널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 안쓰럽기까지 한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남편 아이들 아빠가 될 수 있냐고. 난 연민으로 살지 않을 거라고. 그리 말했더니 바람 났냐. 두 집 살림하냐 난리네요.
그냥 대꾸할 이유 없어 보여서. 어제 애들 짐 대충, 제 짐도 대충 챙겨서 친정 갔고 친정에서 출근했네요. 집에 오니 이곳저곳 텅텅 빈 흔적들이 보이는지 더 날리길래 소송까지 가면 네 손해가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해보겠느냐 하니까 조용하네요. 참, 제가 남자를 잘못 골랐나 봐요. 이혼하려고요. 아이들도 아빠를 찾지 않아요. 그 정도로 아빠는 그냥 생활비 주는 울 집에 하숙하는 아저씨쯤? 아니 하숙하는 사람도 이보다 자주 보겠네요. 하, 속이 너무 답답해서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 속이 좀 풀리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까요? 불금 되세요.